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첼시 대 이제 LAFC 경기. 자, 이 경기는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이제 클럽 월드컵은 이제 전부 다 미국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팀이 좀 맞붙든 이제 미국에서 치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초, 포파나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러스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LA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MLS 리그 좀 소속팀이다 보니까 비교적 뭐 첼시보다는 이제 구장이 좀 더 뭐 좀 친화적일 수 있다. 요즘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일단 뭐 첼시를 좀 먼저 봤을 때 일단은 첼시가 지금 최근 좀 컨퍼런스 리그 우승과 더불어 이제 EPL에서도 4위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시즌 챔스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우승도 이제 하나 좀 챙겼고, 그리고 다음 시즌 챔스도 좀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나름 좀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던 그런 좀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래 이제 멕시코 리그 소속팀이 이제 레온이 클럽 월드컵에 좀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레온이 이제 출전 자격 박탈을 좀 당하면서 대신 LAFC가 클럽 월드컵 출전 기회를 얻었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클럽 아메리카를 좀 꺾으면서 결국 이제 LAFC가 조별 리그에 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에 클럽 월드컵에 좀 참가하게 된 그런 좀 LAFC다, 이렇게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팀 다 뭐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비교적 체급이 좀 큰 첼시가 이제 점유를 더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첼시 상대로는 대체로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좀 버티다가 이제 빠른 역습을 좀 통해서 이제 종종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샤퓨어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퓨어스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지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LAFC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내려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 하다가 이제 발빠른 좀 부안가를 좀 중심으로 이제 빠르게 좀 역습으로 좀 전환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제 더 적극성을 좀 띄울 팀은 이제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을 좀 주도하는 팀 또한 이제 첼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LAFC가 이제 MLS 안에서는 이제 상위권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EPL 팀들과는 체급차가 이제 크게 나고, 그리고 그중 이제 EPL 내에서도 이제 상위권 팀인 첼시와는 더더욱 이제 체급차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LAFC가 체급차를 좀 극복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이제 MLS가 이제 최근 좀 몇 년간 확실히 좀 리그 수준이 많이 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EPL과는 이제 리그 수준 차이가 많이 좀 나고, 그리고 그 이제 EPL 내에서도 이제 상위권에 좀 자리매김 상위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좀 첼시와도 좀 점점 더 체급차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이제 크기 때문에 LAFC가 그런 좀 체급차를 좀 극복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더불어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로 원정에서 승이 없는 상태일 뿐더러 이제 최근 원정에서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수비 밸런스도 많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LAFC가 지금 수비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첼시의 공세를 좀 막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중원 장악을 좀 필두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는 팀인데, 첼시 상대로는 중원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좀 LAFC의 그런 강점을 좀 살리기도 어려울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지금 뭐 이제 첼시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 기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첼시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카 주니어스 대 벤피카. 자, 일단 보카 주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에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보카 주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리그 소속 팀으로 현재 이제 뭐 카바니, 그리고 에레라, 그리고 로우 등 그런 좀 나이 많은 네임드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좀 네임드 있는 선수들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렇죠, 보카 주니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 결승전에서 이제 스포팅 상대로 아쉽게 좀 패배를 하면서 컵 우승을 좀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리그에서는 4달 가까이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챔스와 같이 좀 병행했음에도 좀 불구하고 리그 2위로 이제 끝마치면서 나름 좀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대체로 좀 좋은 그런 행보를 좀 보였고, 그리고 결과 또한 좀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벤피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벤피카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좀 템포 조절에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카 주니어스가 이제 후방에서 볼을 좀 소유할 때는 이제 벤피카가 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서 어느 정도 이제 롱볼을 좀 유도해 빠르게 이제 벤피카가 이제 좀 볼 소유를 좀 되찾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일단 뭐 벤피카가 그래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보카 주니어스가 뭐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해도 이제 벤피카 자체가 워낙 좀 빠르게 좀 압박을 좀 가져가면서 바로 소유권을 좀 되찾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벤피카의 좀 압박을 보카 주니어스가 이제 그걸 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벤피카가 이제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평소에 이제 벤피카가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때와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좀 전해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보카 주니어스가 이제 루소 감독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제 대체로 수비 조직력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 먹고 좀 틀어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벤피카의 공격을 좀 제어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이제 그렇게 만약에 보카 주니어스가 좀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공격 전환이 많이 좀 느려질 수 있고, 그리고 전진성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카 주니어스가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구사하기는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수비에 더 치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좀 공격에서의 그런 효율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보카 주니어스의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근데 뭐 결국 이제 보카 주니어스가 이제 어떤 스탠스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간다고 해도 벤피카가 이제 전부 좀 유리한 그런 좀 양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좀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뭐 경기 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흘러가도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벤피카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양 팀의 좀 체급 차도 어느 정도 좀 크게 나고, 그리고 이제 벤피카 자체가 뭐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도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좀 경기를 좀 뛴다고 해도 뭐 벤피카의 그런 좀 경기력이 크게 좀 저하될 요소는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건 벤피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벤피카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피카 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멩구 대 이제 튜니스. 자, 일단 플라멩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플라멩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명성에 맞게 매 시즌 상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리그 1위를 좀 유지 중으로 이제 이번 시즌도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니지 리그 소속 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티니지 리그에서는 거의 매 시즌 이제 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하면서 이제 리그 내에서는 좀 독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도 이제 리그 1위로 마무리한 좀 티니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뭐 이제 티니지 리그를 좀 대표하는 팀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뭐 이제 좀 티니스라고도 봐도 이제 무방하다 뭐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좀 양 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팀 다 각 리그에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플라멩구가 이제 티니스에 비해서는 이제 전력이 훨씬 더 좀 막강하면서 좀 짜임새가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플라멩구가 이제 체급이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브라질 리그와 이제 좀 티니지 리그에서의 그런 좀 리그 수준 차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게 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플라멩고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제르소, 그리고 조르지뉴, 그리고 데라크루즈, 그리고 이제 산드로 등 이제 어느 정도 좀 네임드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은 점과 더불어 이제 브라질 출신의 촉망한 유망주들도 이제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신구 조화가 굉장히 좀 잘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전력 면에서도 지금 플라멩고가 더 이제 우세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좀 전력의 좀 짜임새, 그리고 이제 친구 조화 같은 게 잘 이루어지면서 현재 굉장히 좀 경쟁력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저 플라멩고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티니스가 뭐 자국 리그 내에서는 좀 탑독이다 보니까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이제 자국 리그 내에서는 리스크가 좀 대체로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티니스가 확실히 좀 자국 리그 내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실점이 많이 좀 적은 편이긴 했죠. 자, 다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자국 리그 좀 팀들보다 이제 기동성이 훨씬 좋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좀 날카로운 그런 좀 플라멩고를 좀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티니스 입장에서는 이제 라인을 좀 쉽게 올리기는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 라인을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플라멩구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주로 이제 티니스의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는 식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이제 티니스의 좀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은 좀 패턴 플레이를 볼 수도 있는 그좀 플라밍고라고도 이제 보여지네요. 자, 그래도 약간 뭐 이런 요소들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플라밍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네, 플라밍고 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지금 플라멩고가 뭐 이긴다고 해도 뭐 이제 대승보다는 한 1, 2점 차 정도의 승리가 더 유력하다고 보긴 한데 저는 요거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뭐 고배당 자비로도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거는 많이 본다고 하면은 2점 차 승, 네, 고배당 자비로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플라멩고 승을 좀 보되 이제 고배당으로는 한번 이제 2점 차 승, 네, EM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지금 이제 리그 내에서 꽤 이제 수비가 좀 견고하고, 그리고 이제 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을 내려서 이제 밀집 수비를 이제 형성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실점 그래도 위험이 좀 최소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멩구의 그런 좀 수비도 이제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거는 약간 좀 저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이제 티니스 역시 뭐 수비적으로 나선다 하면은 이제 공격으로 좀 전개하기도 많이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멩고 승 EM의 언더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경기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골드컵 위주로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파나마 대 뭐 이제 과들루프. 네, 요거는 뭐 이제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뭐 파나마가 이제 이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파나마 승을 좀 보긴 하지만 요거는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까지 하는 경기를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파나마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하는 경기, 파나마의 1점 차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메이카 대 이제 과테말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메이카 승, 그리고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골드컵 두 경기도 이제 전부 다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진다는 점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